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2016년 연결고리가 처음 출간된 이래로 2021년 8월 현재 전면 개정 6판이 나왔습니다. 바로 표지, 올해는 이렇게 동골도를 표지로 놓았어요. 20년 가까이 공무원 수험생들과 함께 하면서 저의 한결같은 고민은 방대한 오천 역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특히 빠르게 합격시켜줄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고민이었고요. 그 고민의 결과가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연결고리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안내 이전에 특히 합격생들 중에서 단기 합격한 학생들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여러분 느끼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단기 학격생이 극찬하는 최강 필기노트, 바로 올해 따끈따끈하죠. 2021년 지방직 사회복지를 합격한 유정민 학생이 올린 합격 수기 중에서 연결고리 부분만 제가 골라왔는데요. 특히 이분의 수험기간 보십시오. 이분은 2021년 2월에 여러분 시작해서 1월에 시작했군요. 그리고 2021년 6월에 즉 5개월 만에 단기 합격한 학생입니다. 정말 기적같은 일을 이루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빈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그중에서 연결고리 정말 요물덩어리. 흐름을 잡기에도 그리고 또한 테마별로 흐름을 잡기에도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압축 노트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교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쌤, 여러분 저도 감사합니다. 또한 작년에 2020년 서울시 9급 그리고 국가직 9급, 서울 7급 일반 행정직 3관왕입니다. 곽현씨. 이분은 2019년 9월에 저희 실강의 종합반 수업에서 시작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2020년 10월에 3관왕이 되셨습니다. 수험기간은 정말 여러분 11개월이었네요. 연결고리는 제가 밥 먹을 때도 듣고 산책할 때도 듣고 자기 전에도 들으면서 잤던 강의인데요. 연결고리는 러닝 타입은 짧지만 대부분의 한국사 내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고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연결고리만으로 1920년대 40년대 무장투쟁을 잡았으니 선생님 수업을 들은 것은 진짜 행운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곽현씨. 그리고 또 한 학생 또 볼까요? 2020년 서울시 9급과 국가직 9급 일반 행정직을 합격한 이관왕이죠. 김미나씨 지금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이 친구도 2019년 7월에 학원에 오셔서요. 2020년 6월에 합격을 하셨는데 공부한 기간은 바로 11개월이었네요. 연결고리는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서와 연결고리를 같이 펼쳐놓고 연결고리에 생략된 내용을 기본서에서 찾아 읽으며 한 시대씩 정치사 그리고 테마사를 이해하고 암기했습니다. 연결고리는 선우빈 선생님의 노하우를 모아놓은 교재입니다. 정말 맞고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연결고리에 있는 내용을 모두 암기한 노력이 지방직 95점, 국가직 100점이라는 점수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단기 합격생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압축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제가 여러분 고민했던 그 결과물이고요.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5,000년 한국 역사를 60페이지에 꾹꾹 담았습니다. 핵심 이론, 압축 이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완벽한 필기노트의 여러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사 연결고리예요. 그러면 한국사 연결고리는 크게 여러분 이 책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 파트로. 첫 번째는 시대별 흐름 잡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대별 흐름 잡기가 일단 제일 중요한 파트고요. 두 번째는 테마별 흐름 잡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 또한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 지역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따로 별도로 지도와 관련된 역사 얘기를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사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얘기잖아요. 이 땅에 있었던 역사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마다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흐름을 4개로 잡아 드렸습니다. 저의 강의 중에 여러분 특히 이론 강의가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베스트는 단과 강의죠. 올인원 선왕사. 이게 이론 사료 그리고 기출을 한 500문제 다루는 강의인데요. 이게 100강 정도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인원의 여러분 또 압축 버전이 분류사로 간추린 선왕사죠. 그리고 다시 간추린 선왕사의 또 압축 버전이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특히 연결고리 시대사 강의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20강 그리고 다시 연결고리 테마사 강의 20강. 그래서 공부는 마치 여러분 깔때기처럼 내야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반복하면서 압축해서 정말 아주 빠르게 그리고 우리 역사를
요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 이게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근데 과연 연결고리가 마지막만 보는 강의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은 시대사 전체의 우리 역사의 흐름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정말 우리 역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어디 산을 가려고 해. 근데 그 산에 가려면 자 어느 코스로 가야 되고 어느 코스에 가면 쉬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또 굉장히 힘든 코스가 있고 이거를 미리 다 여러분 사전에 알고 가면 그 다음부터 산을 넘는 것은 굉장히 수월해지잖아요. 즉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바로 시대사 강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 잡아주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마무리할 때 여러분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연결고리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여러분 나오는지 자 2021년 기출문제를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2021년 현재까지 자 8월 지금 여러분 17일인데요. 제가 이거 촬영하는 날이 자 총 123문제가 지금 자 우리가 있습니다. 즉 자 국가직 9급 그리고 지방직 9급 그리고 소방지 경찰 1차 자 2차가 여러분 또 자 다음 주에 있죠. 그다음 이번 주에 있나요? 자 그다음에 계리직 그리고 법원직 자 이 시험 어쨌든 경찰 1차까지 문제를 여러분 자 123문제를 보니까 자 이 중에 계리직은 18문제고요. 법원직은 25문제고 나머지는 20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총 123문제인데 그중에 시대사 관련 문제가 여러분 95%였다는 거죠. 그리고 테마사 즉 자 통합하는 문제 자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자 여러분 뭐 삼국시대부터 자 조선 후기 이렇게 일정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자 5%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시대사라는 걸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근대사하고 자, 근현대사 비중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전근대사 73문제 나왔고요. 근현대사 자, 50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한 6대4 또는 요즘에 근현대사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 전근대사가 한 12문제 나온다면 근현대사는 여러분 한 8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문제 중에서는. 자, 그리고 다시 여기를 보세요. 자,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자, 시대사 관련 문제. 지금 시대사 관련 문제가 지금 95%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도표로 본다면 자, 통합 문제. 자, 지금 통합 문제가 여러분 지금 5%고요. 나머지 선사부터 바로 현대사까지 시대사 문제가 이렇게 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 자, 기출문제를 분석한 내용을 다시 3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첫 번째, 시대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사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시대인가요? 이걸 물어보고요. 또 하나 그 시대 안에서 사건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 이게 바로 두 번째 얘기죠. 자, 그래서 사건의 시기 또는 이 사건을 알고 그 다음의 사건이 뭐냐. 이런 게 최근의 경향이에요. 그 다음에 시대사는 것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만점 방지어 문제.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바로 만점이잖아요. 그 만점 방지어 문제는 주로 통합하는 즉 테마사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 문제. 2021년 국가직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 문제가 정말 많이 틀리셨죠? 그게 바로 발해 관련 지도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물사 문제 그리고 특정 주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 테마사 이런 것들이 만점 방지어 문제입니다. 근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만점 방지어 문제 5%에 먼저 주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뭐부터 시작한다? 시대사에 모든 걸 몰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연결고리가 어떻게 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연결고리에 좀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 좀 도구도 좀 다르게 여러분한테 교재를 알려드리려고 조금 여러분 다른 도구로 여러분 준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보질 않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 연결고리를 딱 펼쳐보시면 이 안에 자 이렇게 시대별 흐름 잡기 첫 번째 파트가 나오는데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아시죠? 첨성대에서 뭔가 별자리를 보고 있는 자, 이 그림은 제가 그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역사를 좀 더 흥미롭게 접근할까 그러면서 자, 그림도 제가 그냥 좀 어설프지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일단은 가장 공을 들였던 게 여러분 시대사예요. 시대사. 자, 시대사 파트가 가장 공을 들였는데 자, 일단 여러분이 우리 시대가 일단은 8시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가 뭐다? 선사 및 국가영사 파트. 그 다음에 고대사회, 그리고 고려 중세사회, 자, 조선 전기 근세사회, 그리고 조선 후기 근대사회 태동기. 자, 여기까지가 전근대사죠.
그 다음에 자 근현대사 다시 근대사의 발전기 또는 개혁이 왔고요. 그리고 자 민족 독립운동기 또는 일제 강점기 그리고 현대사에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대사만 잡으면 여러분 90점은 거뜬히 받을 수 있다. 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연결고리는 사실 이 방대한 우리 역사 8시대를 어떻게 하면 압축해서 한 페이지에 담아드릴까?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여러분 보통 지금 뭐 수능도 그렇고 공무원 쪽도 그렇고 나온 책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큽니다. 보통 여러분 이 반만한 사이즈로 공부하시는데 이게 사이즈가 큰 이유는 바로 자 우리 시대를 한 페이지에 압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 이 시대사는 바로 대한민국에서 저만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자 그러면 자 특히 여러분 이제 여기 자 선사시대에 들어가실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일단 한 시대로 나눠져 있고요. 다시 그 안에서 청동 단계 최초의 국가가 뭐죠? 예, 고조선도 한 페이지로 정리돼 있고 그 다음 철기시대 여러 국가 부여, 고구려, 옥조동해, 마한, 진안, 변한 이런 나라들도 한 시대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은 세 도표로 여러분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대 사회도 그렇고 중세 사회도 그렇고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다 도표 하나에 여러분 핵심을 전체 핵심을 잡아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거는 교재 안내지만 교재 안내이면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패턴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데 먼저 시사 문제 잠깐 엿보기를 해볼까요? 자 2021년 국가직 국어 문제였습니다. 자 국어 문제에서 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제 박스형 문제. 자 가 시기에 신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됐고 수도를 옹진으로. 그럼 여러분 시험지 어떻게 써놓으셔야 돼요? 5세기 문주왕이야. 다시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겼대. 6세기 성왕이야.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갈 자 지금 백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시험은 신라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할게. 6세기 제일 먼저 초지중왕 그 다음에 6세기 후반에 자 법흥왕 그리고 법흥왕 다음에 진흥왕인데 지금 특히 이 성왕 때 여러분 성왕과 함께 동시대에서 같이 손을 잡고 여러분 자 한 편이었던 그런 나중에 또 자 진흥왕한테 배신당했죠. 제가 답을 얘기했네요. 자 성왕 때 어쨌든 한 편 먹었다가 나중에 세게 뒤통수 맞았던 자 성왕을 뒤통수 쳤던 왕이 신라의 진흥왕이니까 당연히 요 앞에 사건이니까 진흥왕 전에 여기 2차 전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 법흥왕이잖아요. 이게 바로 시대사를 알면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 나라만 보지 말고 동시대 여러 나라를 같이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힘들어하시는 게 일제강점기 자 얘기인데 이것도 올해 법원직 문제였습니다. 자, 가부터라 순서요. 자, 서해를 총재로 대한독립군단은 일본군을 피해서 러시아 영토인 차유슈로 갔대. 그 다음에 다시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이 백운평, 천수평, 어랑천 이거는 1920년대 자 청산리 대첩을 얘기하죠. 자 청산리 대첩으로 일본이 너무 당하자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도를 무차별 학살했죠. 이게 바로 다 자 청산리 패전으로 간도를 자 침략했던 간도 자 참변이고 간도 참변에서 독립군들 너무나 많이 죽었고요. 또한 수많은 양민들 죽고 그들은 자 이쪽 러시아로 몸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순서 나왔네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자유시에서 당하고 그들은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통합됐다가 다시 이어서 혁신회와 국민부로 재편되니까 스토리만 풀어내도 빨리 문제를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시대사는 특히 흐름형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우리 8시대를 자 도표 하나로 꾹꾹 담았는데 자 함께 여러분 자 연결고리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자, 이게 선사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물을 볼까요? 자, 이 실물에 바로 이 책이죠. 저는 연결고리 할 때 여러분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저의 이 20년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달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 멋진 일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선사시대 한 페이지가 있는데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은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석기 여러분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자 시대 그리고 또한 특징, 유물, 유적 그러면서 또한 이 유물과 유적 중에 특히 여기 제가 올해 책에는
여기다 약간 여러분 이렇게 자 요렇게 여러분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렸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뗀석기 이렇게 형광펜을 노란색으로. 이게 뭐냐면 특히 이게 핵심이다. 그걸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2021년 연결고리로 자 2022년 준비하신 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여러분 이미 완성도가 높은 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걸로 공부하셔도 되는데 단지 여기에 이런 형광펜 표시를 제가 좀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수업에서 형광펜 그으세요라고 제가 얘기할 거니까 자 충분히 이 책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늘 지도로 같이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 관련돼서 자 이 구석기 핵심 지도 자 여기 신석기 핵심 지도 또한 자 여기 청동기 핵심 지도 그리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주요 자 문화유산도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사시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사시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사시대 들 에너지를 현대사회에다 갖다 몰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청동기 단계에 나온 최초의 국가 고조선. 사실 여러분 고조선이 우리 5천 역사에서 2000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표 하나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압축했지만 이 압축 안에서도 여러분 강약의 조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가 그리고 조금 더 심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일부러 저의 옷 중에 블루색 옷을 자 찾아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 블루색 즉 선왕사의 자 모든 기본 자 메인색은 블루예요. 기본서도 그렇고 블루사로 간치는 선왕사 더더구나 그렇고 자 연결고리도 자 여기에는 지금 이 블루색 도표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가장 메인이고 자 BC 2333년부터 지금 자 우리 역사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좀 확대해서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2333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자 관련된 자 주요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쭉 발전하다 이제 BC 자 5세기 철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 자 그리고 다시 자 BC 자 여기 3세기 부왕준왕 그리고 이때 중국의 변화가 있고요. 자 여기에 전국시대 혼란기 또한 진앙교체기 이때 중국의 큰 변화 속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에 띄게 여러분 직관적으로 만들어 드렸다는 거 이거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자 이제 여기 진앙교체기 유만이 여기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준왕의 격 동그라미 표시했죠. 준왕을 어떻게 했고 준왕을 해서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제부터 유만조선의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 큰 틀을 잡아놓고 요거와 함께 다시 요 밑에는 다시 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자 특히 자 BC 5세기부터 여러분 고조선 멸망 때까지 주요 내용을 다시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좀 더 심화를 해드렸죠. 바로 옆에 내용은 좀 이렇게 교재에 약간 이제 카키색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 자 연두색 클립이 있는 것은 좀 보충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 당군 신화 자 팔조근법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되게 여러분 또 아주 복잡한 얘기인데 고조선, 삼조선, 당군, 기자, 유만조선을 자 후대인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 입장 그런 것들을 정리해드려서 고난도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하게끔 해드렸습니다. 자 고조선 한 페이지에 끝나요. 자 다시 자 초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초기 국가도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자 부여 자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의 주요 특징들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그러면서 지도를 통해서 늘 지도를 통해서 이게 자 부여는 어디 있었는지 고구려는 어디 있었는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과 함께 조금 더 심한 내용 옆에다가 여러분 정리해 드렸고요. 요럴 때 여러분이 자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서나 또는 분류사로 간추린 선왕사의 작은 사로집을 통해서 여러분 사로를 정리하시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고대사회잖아요. 고대사회 오면 여러분 너무 나라가 많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또 가야, 다시 통일신라,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발해. 그래서 이 나라들의 발전 과정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자 고대사의 천년 역사를 이 도표 하나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안에서 여러분 특히 자 보세요. 2세기부터 어쨌든 여기 7세기 자 여기가 삼국시대죠. 자 삼국시대. 요 삼국시대 일단은 또 이 중에 주요한 왕이 있어요. 자 여러분 태조부터 아셔야 되면서 그러면 또한 여기 보시면 파란색 표시한 왕들이 있죠. 블루가 핵심이다. 여러분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 이런 왕들은 단독으로 너무너무 잘 나온다. 자 마찬가지 자 다시 백제도 백제는 수도권 바뀌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자 위례성 시대 다시 자 여기에
자, 옹진시대, 사비시대. 여기 발전. 자, 아까 국가직 시험이, 자, 올해 국가 시험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렇게 냈죠? 자, 잠깐 확대해서 볼까요? 자, 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바로 여기 문주왕, 옹진천도가 가사료였고요. 그 다음에 자, 성황 때 사비천도가 나사료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자, 이 밑에 있는 신라왕의 업적을 물어봤고, 그래서 여기 법풍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냐? 물론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그냥 한 나라만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한 나라만 보겠어. 그러면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전체를 동시대, 자, 자, 장수왕 때 이쪽의 왕들은 누가 있었는지, 신라왕은 누가 있었는지 같이 보게끔 해드렸어요. 자, 다시 이쪽 좀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발해는 특히 4명의 왕이 시험에 나오는데, 자, 요건 제가 그럼 조금 연도가 조금 좀 애매해서 조금 여러분 써왔는데, 잠깐 써온 쪽지 좀 볼게요. 2020년, 자, 지방직 구급 시험이었습니다. 지방직 구급 시험이 뭐였냐면, 요게 발해 문항에, 자, 업적을 나열해 놨어요. 문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문항의 업적이 나열되고, 그 문항이네, 드디어 맞출 수 있네. 그런데 갑자기 이때, 이 시기에 신라왕의 업적은, 그래서 바로 밑을 물어봤죠. 요게 여러분 신라. 자, 이때 여러분 여기 이제 문항 때 신라왕은 효성왕부터, 자, 원성왕 때였거든요. 그래서 답은, 자, 원성왕 때 독서 상품가가 답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009년에 국가직 구급에서 또 뭐였냐면, 자, 여기에, 자, 문항을 물어봤습니다. 발해 대흠무. 발해에서 고려 국왕 대흠무라고 하는 왕 때, 자, 신라왕은 업적은. 그래서 이때는 또 여기에 누가 나왔냐면, 경덕왕의, 여러분, 이 노급부활이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본도 하시면서, 자, 동시대를 같이 보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정말, 저 요즘에 이런 교재 다시 만들려면 못 만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제가 수능 선생님 10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년. 그래서 한 15년째 됐죠. 그러니까 저 이제 이게 2010년쯤에는 제가 한 공무원 강의 15년째 했을 때 이 모든, 자, 노하우를 꼭꼭 담아서 여러분 한 도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특히 그러면서 또 약간 보충 내용이 있어요. 보충 내용은 나중에 좀 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 볼까요? 자, 고려사에도 이 도표 하나로 끝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에 초시생들은 이 도표 딱 보면 갑자기 숨이 확 막히면서 내가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해야 될까? 라는 얘기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기본서에서는 이 도표에 여러분 4분의 1만 간략하게 정리해 드려요. 그걸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 도표 1도 아니고요. 특히 합격생들이 요즘에 특히 고려사에 이런 걸 자기가 공부했던 걸 찍어서 올려주시는데 저보다 더 독하신 분들 같아요. 여기에 난 또 어떤 내용을 계속 집어넣고. 왜냐면 이 고려사에 요것만 갖고는 문제를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도, 동영 문제 풀 때도, 그리고 시험 마무리 때도 이걸로 계속 보셨기 때문에, 자, 이게 또 자기만의 또 다른 연결고리를 만드셨더라고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고려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정치사 파트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왕. 자, 34명의 왕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태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공양까지 주요 왕들이 있고요. 이 중에 다시 분로. 자, 분로된 왕들. 많지 않아요. 태조, 광종, 성종, 숙종, 예종, 인종. 그리고 여기에 충렬왕. 자, 충선왕, 공민왕. 이들은 단독으로 나온 왕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업적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가독성을 높일까? 이게 정말 제 여러분 5년 동안 고민이었어요. 책이야 그 전에 잘 만들었지만 중요한 건 한눈에 가독성.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자, 직관적인 시대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시대고 귀로 듣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이 안에서 여러분, 자, 노란색 표시 올해 또 이거 형광펜 표시 해드리면서 특히 빨간색이 뭔가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광종 때 송가 통교. 그 다음에 또 여기, 자, 성종 때 무슨 거란 얘기. 다시 여기에, 자, 현종 때 거란의 2차, 3차. 그리고 여기에, 자, 숙종 때 여진, 다시 예종 때 여진. 그리고 인종 때 금. 이런 얘기. 요게 바로 여러분, 대외관계고요. 대외관계 무조건 붉은색으로 해드렸습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되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 피의 이미지 붉은색. 그리고 요 밑에 여기다 빨간색 하면 너무 피바닥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약간 카키색의 자 똑같은 요 내용을 확대시켜서 여러분 집어넣어 드렸다는 거죠. 다시 여기도 자 요 숙종 예종 자 요 숙종 예종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갖고 그 방대한 대외 관계도 보이죠. 고려는 특히 대외 관계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무신직공기는 제가 늘 여기 있는 이 왕들 기억할 필요 없어. 여기 왕이 중요하지 않아. 누가 중요해? 무신들. 그래서 이 무신들 이 자 변화가죠. 무신들 정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후 이들을 물어보죠. 그리고 이들은 기억할 필요 없어. 단지 그 뒤에 여러 명의 무신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이들의 성격도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또한 이때 일어났던 사건들. 자 우리가 작년에 2020년 국가시험은 만적의 난이 나오고 만적과 관계에서 최충원 물어봤던 문제가 나왔잖아요. 요즘에 이런 게 트렌드죠. 그래서 이렇게도 보게 해드렸고요. 또 하나 무신직공기의 중요한 거는 이때 여러분 최후 때 몽고와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몽고 항쟁기. 근데 몽고 항쟁기에 엄청난 문화적 손실과 엄청난 문화적 또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 여러분. 자, 여기에 요 빨간색은 몽고 항쟁기에 꼭 알아야 될 주요 사건들 힘들었고요. 여기에 파란색은 문화적인 사업들. 요거 문화적 손실, 새로운 문화적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자, 이 공민왕. 공민왕 때 자, 특히 이 공민왕의 업정각의 지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자, 공민왕 때 홍건적의 두 번의 침입, 그것은 또 왜곡. 자, 우리가 또 2020년 지방시험은 홍건적의 2차 침입 나오고, 즉, 공민왕 나오고, 이거 이후 사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전체 숲을 보신 분들은 얼른, 공민왕의 홍건적 2차 다음에, 자, 왜곡 침입이야. 최무선의 진포 싸움이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정말 점점 빨간밭이 되니까 살짝 지우고 좀 시작할게요. 자, 대강 좀 지워놓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사실 요즘의 트렌드가 뭡니까? 정치와 경제, 정치와 특히 문화사를 같이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도표에 자 밑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시기별로 자 토지제도 그리고 자 문화 해드렸고요. 특히 올해 책은 이 문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넣어드렸어요. 유학, 시기별 유학 페이지, 역사서 페이지. 그래서 여기는 큰 틀을 잡아놓고 다시 요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 그러면 바로 여기 테마사의 역사 파트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늘 강의할 때 페이지를 써 이렇게 늘일이 해드렸는데 올해는 그걸 다 넣어드려서 2021년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페이지만 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한목에 보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뭐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래서 경천사 집중석타 나오고 자 이 시기에 우리 여러분 정치적 상황 물어보는 거 고려 후기 상황 물어보는 거 이런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사를 한목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시 조선 들어갈까요? 조선사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특히 이 책이 커진 이유가 있어요. 특히 조선사회입니다. 여러분 조선사회는 조선 전기 물어볼 때 조선 후기를 같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같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한 번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특히 조선사회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 책상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리고 밑으로 문제집 보면서 보는 거죠. 조선전기 2파트, 조선후기 2파트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면서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 2016년 처음에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냈을 때는 진짜 스케치북 같았어요. 이 사이즈에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글자도 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 처음엔 스프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큰 거를 그대로 보여드리려면 조금 더 글자가 좀 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여학생들이 항의가 좀 많았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핸드백에 안 들어간다. 공부하고 싶은데 핸드백에 안 들어간다. 제발 핸드백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사이즈를 줄였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꼭 하셔야 되고요. 더더구나 스프링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연결고리 스프링 하지 마세요. 스프링 해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자꾸 찢어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는 공을 들였어요. 여러분 여기가 다 실로 감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펼쳐지게끔 했습니다. 특히 조선 전기와 조선후기 볼 때 확실하게 봐서 이 조선 앞의 사회와 이쪽 사회를 비교하게끔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큰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자 여러분 조선 특히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여기는 이제 조선 전기 자 여러분 여기 자 태조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선조까지
그러면 1592년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은 전기사회와 후기사회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 주요 왕들 없죠. 그 다음에 또한 조선사회는 또 하나 문제 특징이 있습니다. 문화사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자, 이 시기에 여러분 특히 자, 세종 잘 나오는 왕의 여러분 문화사가 있는데 특히 세종의 여러분 문화적 업적. 그 다음에 여기 성종의 문화적 업적. 여기에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칠정산이 나와서 이 칠정산 관련 사료나 자, 정보가 나와서 이거와 관련된 국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성종도 여기 자, 특히 경국대전 완성 요게 나와서 자, 이 왕과 관계되어서 성종의 업적. 그래서 문화사를 같이 보는데 초생들은 처음부터 이거부터 보지 마세요. 초생은 그냥 요것만 보시다가 우리가 자, 매일 똑같은 밥 먹지 않죠? 여러분 똑같은 식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반복하면서도 기본 좀 더 기본에 좀 더 살을 붙이고 다시 살을 붙이고 이렇게 가면서 압축을 시켜야 되는 거죠. 왜?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왕과 함께 집권 세력의 변화. 이들이 어떻게 자, 살인들이 나중에 관악파, 훈구파가 됐고 자, 신진 4대부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신진 4대부 중에 여러분 이들 온건파 신진 4대부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이들이 나중에 살인파가 되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자, 사화라는 정치적 사건 사화는 자, 훈구파, 살인파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살인끼리의 싸움, 붕당 정치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신문제도 자, 15세기 신문제도, 16세기 신문제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여기에 자, 경제, 토지제도, 수취제도 세금 얘기. 그리고 밑에 다시 시기별로 문화사. 15세기 문화, 16세기 문화 정리해드리면서 자, 다시 이럴 때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러분 페이지를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내가 요거를 좀 더 내 약점이야. 시대사 잡아놨어. 그럼 요것만 좀 봐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되죠. 그 페이지를. 그래서 그러면서 앞의 사회와 또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시 조선 후기도 이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광해군. 자, 선조 다음에 광해군부터 자, 어쨌든 여기 자, 19세기 초 설종 때까지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자, 이 중에 특히 여러분 여기 뭐 영조, 정조는 맨날 나오고 특히 영조, 정조는 문화사와 관련되어서 좀 고난도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보게 해드렸고 마찬가지로 자, 정치사의 변화,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신문제는 어떻게 변화되고 다시 자, 경제는 어떻게 변화되고 문화는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 여기에 자, 청아백제 나오고 이 시기에 자, 시대적 상황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정치 상황 물어봤던 것도 기출문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92세인데 저보다 눈이 좋으세요. 그냥 안경도 안 쓰시고 여기 여러분 영조, 정조 보십니다. 특히 언제? 사극 볼 때. 자, 이산 드라마 볼 때 진짜 여러분 이거 보셨고요. 제가 진짜 뿌듯하다. 우리 어머니에게 뭘 하나 해드렸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자, 합격하고 나서도 학생들이 꼭 갖고 계신다는 책이죠. 그러면서 흐름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그러면 또 조금 아쉬워서 보충을 여러분 조금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뭐 자, 보충. 그 다음에 또, 자, 대외관계도 보충. 그래서 이쪽에는, 자, 조선 전기 대외관계, 조선 후기 대외관계. 그러면 또 하나, 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여기 간도 문제, 독도 문제, 요거 해드려서 나올 수 있는 것, 진짜 핵심적인 거 여러분, 95%는 압축해서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전 근대사가 끝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근현사 파트는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여러분 좀 더 가독성 있게 해드릴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자, 1863년부터 여기 고종이 12살의 즉위해서 1910년 나라 빼앗길 때까지. 근데 역사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에 19세기 초 외척 세대 정치를 또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색을 좀 구분해 주세요. 여기 카키색 색깔 바뀌고 있죠, 여러분. 자, 요 내용 일단 흐름을 잡고 나면 자, 요 관계되어서 뒤로 가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여기, 자, 약간 연두색 부분. 요게 19세기 초. 그 다음에 제가 올해책 요거 차이가 있어요.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줬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종이 12살의 왕이 올라갔고, 고종이 너무 어려서 그의 아버지가 1863년부터 1873년, 여기서 자, 이제 대홍이 내려가니까 그냥 요 앞에다 선을 잡아놨습니다. 73년 선을 잡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가 흥선대원군이고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 사건이고 그러면서 다시 이 안에서 여러분 다시 역사의 중요한 분수령 어떤 사건의 계기 여기다가 다시 자 형광펜을 그어줬고요. 또 이 안에서 모든 이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여러분 이런 파란색 사건들 보시죠. 파란색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파란색 표시한 거. 이런 것들 여러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파란색 부분에서 요것만 집중 물어보는 문제를 여러분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옆에 요거는 보충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그냥 근대사 다 점수 나와요. 여기 대원군 얘기, 정책, 다시 정부의 개화 정책, 그리고 또한 강화도 지역 단독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또 여러분 역사란 이 땅 지도 얘기도 항상 확인하시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찬가지 자 90년대 그리고 자 이렇게 자 나라 망할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 시기별로 정리해드리고 그 옆에 중요한 사건들도 이렇게 조미수호, 임오군란, 뭐 갑신정변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자 따로 여러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정말 요즘 같아서 이런 책 못 만들 것 같아요. 여기 특히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정치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사의 변화를 보시고 또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여러분 농민들 그 다음에 유학자들 그리고 중인들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 또 이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이게 가로 세로가 다 맞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들은 시기별로 자 어떻게 70년대 바뀌고 80년대 이들이 어떻게 또 개화사상가들이 나뉘어지고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그리고 이들 자 급진개화파들이 좀 이따 갑진정배 일으키고 나중에 그 라인이 통학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 양반 유생들 이들은 우리 거 지키자 위정척사사상 그러니까 위정척사상 자 60년대는 어떻게 통상반대 자 70년대는 개항반대 자 80년대는 영남 만유사건 그리고 90년대 가면 의병운동 이런 식으로 다시 의병도 여러분 의병도 이어서 어떻게 바뀌는지 자 첫 번째가 을미의병 자 두 번째가 을사의병 세 번째가 정미의병 그리고 마지막 서울진공작전 여러분이 진짜 이 흐름 못 잡는 거를 이렇게 한도표에 해드렸다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선후빈만 갖고 있는 연결고리 시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가끔씩 틀리게 하는 게 문화사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하고 나중에 내가 한 10번씩 봤어 이제 제대로 됐어 그럴 때 여러분이 할 게 여기 문화사 제가 주요 문화사를 이렇게 색깔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걸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색깔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색은 근대 교육시설 그 다음에 여기 갈색은 근대적 시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신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시험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치사를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아가파천 당시 볼 수 있는 모습은 문화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까먹을까봐 정치사를 가끔씩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러면서 요 시기에 자 문화사를 자 틈틈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학이 이 한도표를 보시면서 조금 더 보충된 내용은 뒤로 가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일제강점기도 사실 도표 여러분 하나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자 1단계, 2단계, 3단계 바로 이 도표가 제일 메인 도표 여러분. 일제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자 어떻게 경제수탈했고 또 하나 문화정치가 뭐였고 이거 기본틀 물어보고요. 중요한 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 시기별로 국내, 국외를 이렇게 나눠 드렸고요. 이 중에 특히 노란색 표시한 게 너무 베스트란 말이에요. 걔는 집중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여러분 여기 자 옆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면 옆에 여러분 임시정부 활동이 쫙 정리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1920년대부터 40년대 우리의 무장 독립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표 하나로 해드렸잖아요. 무장 독립운동. 아까 자 상관왕 11개월 공부하고 상관왕 됐던 곽현 씨가 1920년대부터 40년대 무장 독립운동 연결고리 이걸로 다 정리됐다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장 독립운동도 자 정리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자 지도를 보셔야 돼요. 이게 이 땅 어디 있었냐? 만주가 어디냐? 중국 본토는 어디냐? 연해주는 어디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자 이 중에 특히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시면 나중에 또 이거 혼자서 독학하신 분들 때문에 이런 시간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여기에 중국 만주에 놓고요. 자 여기 보라색으로 러시아 연해주 해드렸는데 사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잡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에 자 이렇게 자 색깔이 바뀐 부분은 바로 연해주 지역인데 잠깐 같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해주 여러분 지금
대한광업복권 정보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자유참변 있고. 아까 법원직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 여기 청사인 대처. 자, 간도참변. 그 다음에 자유참변. 자, 다. 그리고 이들이 좀 이따 돌아와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됐다가 다시 자, 여기에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나뉘어지는 거. 요거 순서 맞추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또 이들이 나중에 중국 본토로 가서 자, 또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일제강점기 다시 1단계 여러분 색깔 2단계 여기 색깔 3단계 색깔 구별해 주면서 그 중에 특히 여러분 이거 공부하실 때 자, 파란색 부분이 메인입니다. 파란색은 우리의 자, 확대해서 볼까요? 파란색은 우리의 독립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일제의 침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조선 태영령 토주성 일제 거고 여기 독립운동은 우리 거고 이걸 계속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다시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제 현대사회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렇게 여러분 자, 미 군정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만 정부, 자, 장면내가 5.16 군사정변, 박정희 정부, 유신 정부, 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까지 시험에 나오죠. 여기에 주요 사건을 자, 역사한 흐름이죠. 이렇게 연표로 여러분 정리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다시 여러분 형광펜 근거는 너무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 파란색의 형광펜. 파란색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형광펜은 더 중요한 거죠. 올해는 요 형광펜 넣어드렸고요. 그러면 또 현대사 나오는 게 개헌 얘기. 그리고 현대에서 나오는 게 통일정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 도표로 확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000년 우리 역사를 자, 여러분 바로 이 시대사 8개 도표로 완벽하게 나눠드렸고요. 이게 왜 이렇게 커졌는지 그 이유 아셨죠? 여러분 특히 시대사를 한 번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사는 자,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여러분 주제인 자, 우리가 자,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시대사만 공부하면 일단 90점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만점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 통합 문제 또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 문제잖아요. 자, 특히 자, 뭐 전 시대에서 여러분 일단은 여기 보시면 선삼위 국가 형성은 뭐 예외적으로 가야 되고요. 자, 일단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 뭔가 자, 이런 또는 대한제국까지 왕조사가 있었을 때 여기를 분류사로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 정치사 파트가 여러분 6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문제도 정치사가 제일 중요하구나.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문화사가 두 번째로 나와요. 15% 나왔네요. 그 다음에 올해 자, 현재까지 123문제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사회사였네요. 8문제 7%. 그리고 자, 경제사가 여러분 자, 4%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 삼국시대부터 자, 대한제국 시기까지 사회 경제 파트는 굉장히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어느 파트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자, 이렇게 테마사로 공부하시는 게 자,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 특히 이 사회, 경제, 문화사 잡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시간을 좀 덜 들이면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자, 테마별 흐름 잡기. 자, 저희 또 자, 연결고리. 자, 두 번째 파트죠. 이 파트도 사실 공을 들였지만 사실 이 테마별로 여러분 잡는 거는 대한민국에 자, 웬만한 쌤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단지 누가 더 정확하게 먼저 했느냐 이건 거죠. 물론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시대사가 그래서 시대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시대사는 정말 중요하고요. 테마별로는 이제 틈틈이 보시는 건데 자, 주제 정치, 군사, 교육, 관리, 임용. 자, 사회신문제도 그러면 사회신문제도 다시 토지, 조세, 경제활동. 경제는 이 세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사에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역사, 사학사, 그 다음에 예술사, 그리고 사상사를 따로 자,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관련 문제 잠깐 볼까요, 여러분? 테마사 문제 엿보기. 자, 이 대외무역 보세요. 2021년 올해 문제였습니다. 자, 시기별 대회. 이게 바로 여러분 시대 테마사 문제죠. 통합 문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즉 삼국시대 백제 하나 나왔죠. 통일신라 하나 나왔죠. 고려 나왔죠. 조선 나와서 우리 무역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는 찔끔찔끔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모아서 한 번에 그냥 마무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 어쨌든 답은 4번이었는데요. 자, 조선 명하구의 교류에서 중간계시, 책문후시. 자, 후시는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조선 후기는 명이 아니라 청하구의 교류죠.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2020년 지방지 국어 문제는 역대 군사제도 박스 안에 집어넣고 뒤집어서 순서 맞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고 5위. 이거는 자, 우리 조선 전기고요. 자, 10조. 이거는 통일신라입니다. 자, 그 다음 금이형이 설치되면서 5군형. 이거는 조선 후기고요. 그 다음에 2군 6위. 이거는 고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고 답은 그래서 자 4번 된 거죠. 자, 이런 식의 문제죠. 다시 2019년 국가직 국어 많은 분들이 틀렸던 특히 예술사 부분. 여러분 예술사가 너무 약해요. 자, 우리나라 역대 문화유산. 자, 개성 경천 얘기. 즉 고려 후기 거.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문양수전 고려 후기 거. 그 다음에 부여 정사지 5층 석탑은 자 백제 거. 즉 삼국시대 백제. 그 다음에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조선 후기 17세기 거.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로 고려 거 2개. 자, 삼국시대 거 하나, 백제 거 하나, 조선 후기 거 하나 집어넣고 자, 이런 문화사를 알고 있는지. 어쨌든 답은 3번이었습니다.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가 있는 것은 바로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는데 자, 이런 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좀 쉽게 접근해 드리려고 좀 특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볼게요. 자, 바로 첫 번째 정치사. 자, 상고, 남북국, 즉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수상, 관등, 중앙관제, 합의제도, 뭐 감찰교육 이렇게 같은 주제를 쭉 나열해놔서 여러분이 삼국시대부터는 요것만 보시면 되고 다시 고려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출제자가 이걸 같이 물어본다는 거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래서 이런 거는 한몫에 잡으시면 되고요. 다시 지방지도 좀 구별해드리려고 색깔 좀 달리 해드렸죠. 특히 지방직에서 좋아하는 거 지방지도 순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지방지도가 어떻게 시기별로 바뀌는지. 그리고 늘 블루가 메인이다. 오늘 블루색 입은 이유 아셨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렇게 클립 표시는 조금 더 보충될 내용이 있잖아요. 자, 다시 여러분 여기 군사제도도 마찬가지. 좀 전에 자 군사제도. 그러면서 군사제도 아까 여러분 이렇게 자 상고, 남북국, 고려, 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리고 이어서 자 우리가 개화기.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을미개혁 때 그리고 대한제국 이때 군사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기별로 물어보는 문제 되게 좋아합니다. 자, 다시 교육관리 임용. 이것도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보셔야 머릿속에 확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좀 잠깐 하나 책에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 그러면서 뭔가 내용을 더 보충. 여러분 이게 크다 보니까 기본도 해드리면서 사실 여기 요 한 페이지였다면 여러분 요 블루 도표뿐이 못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리고 싶잖아요. 모든 걸. 그래서 이미 이걸 좀 넓혔고. 그리고 여기에 자 여기 보시면 잠깐 선생님 이 밑줄이 뭔가요? 이렇게 밑줄 쳐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밑줄. 국자감의 밑줄. 그러면 요 국자감에 대한 내용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 창고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국자감이 여기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밑줄 친 거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어딘가에 있어. 또 여기도 볼까요? 여러분 여기 관악지능체. 이거 단독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것도 여기에 있어.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여러분 자 이렇게 자 중요한 보물을 찾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 경제활동. 이거 자 농업사, 상업사, 숭업 이 중에 농업사 제일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 우리가 농경이 신석기부터 시작됐으니까 자 신석기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삼국시대, 남북국, 고려, 조선, 전기 후기인데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이 중에 파란색이 시험에 나오고 다시 파란색 보이시죠? 그리고 특히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무조건 여러분 조선 후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만 보지 말고 같이 보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상업도 마찬가지, 수급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여기 자 광업 여기 시험에 안 나와요. 모르기 때문에 잘. 그리고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비교하는 문제. 다시 화폐도 여러분 여기 파란색 표시 고려 화폐와 조선 숙종 때 화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게 여러분 약점을 보완할 수 있죠. 고려 숙종도 화폐가 있고 조선 숙종도 화폐가 있네. 여러분 이 고려 거 물어볼 때 조선 화폐가 들어가서 여러분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한 번에 보게끔 해드렸고 자 그리고 아까 무역 이거였죠. 좀 전에 자 올해 2021년 국가직 국어 문제가 이거였었잖아요. 무역. 그래서 이런 무역과 함께 자 한번 이거 볼까요? 자 조선 정예를 명하고 조공 무역했습니다. 조선 후기는 청하고 여러분 개시와 후시 개시 후시는 조선 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쉽게 풀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러면서 자 지도
자, 지도도 늘, 자,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 사학사도 그렇고, 이제는 뭐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시간상, 여러분, 자, 여기, 다시 예술. 이 예술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그림. 음악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도를 아시고, 그 다음에 화보를 같이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다시 여기에 또 하나, 여기. 불상 너무 잘 나오죠? 탑 너무 잘 나오고, 건축물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자, 블루가 메인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거 보시면서 꼭 화보로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걸 계속 여러분 종이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보셔야 여러분 계속 빠르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자 확인해 드렸고요. 자 예술사 인쇄소 거의 안 나와요. 톡이 그렇게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약에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화유산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시면 조금 힐링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사상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불교. 그래서 1번으로 불교 잡아놨습니다. 자 삼국부터 여러분 자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은 억부정책이니까 거의 안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중에 특히 블루색 도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블루로 여러분 자 신라 중대에는 신라 하대에는 그리고 원효 화재 의상 그리고 여기 고려는 균형 의천 진울 해심 이런 스님들 해드렸고 원효와 의상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밑에 여러분 조금 더 보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사상사 두 번이 유학인데, 자, 두 번째 유학. 유학도 여러분, 고려 유학, 특히 성리학부터 조선의 이왕 이의가 매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조선후기 들어가면, 다시, 자, 이 정통 성리학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조선후기 정통 성리학을 비판하는 새로운 유학의 경향, 양명화, 그리고 실학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그 중에 파란색 표시한 인물들은 뭐 공무원 시험에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테마사를 정리했고 심지어 마지막 천주교, 동학, 도교, 풍리설까지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주제, 자 이렇게 자 테마사 자 보셨다면 이제 나머지는 팁이 여러분, 자 지도로 흐름 잡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지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련 문제 보실까요? 올해 정말 가장 어려웠던. 이렇게 발해가 나와서 이 발해 수도 바뀌는 과정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뭔가 나와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 물어봤잖아요. 또 하나 제가 문제 풀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또 이거 2020년 지방직 7급은 자 이렇게 자 서울 한성이 나오고 한성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확대 좀 볼까요? 흥인지문, 숭례문 뭐 끝난 거지 뭐 숭례문 이게 바로 자 남대문 즉 숭례문이잖아요. 여기 흥인지문이 지금 동대문이잖아요. 그래서 아 한성이구나. 자 그래서 이 한성과 관계되어서 자 여기서 과거 이 땅에 어떤 역사 있었는지를 쭉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어쨌든 자 여기에 이 성곽 여기 이 도시의 성곽 만들 때 거중기를 이용했어. 이거는 수원성이거든요. 수원하성.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또 이걸 놓드렸죠. 자 선사시대부터 자 현대사까지 시기별로 주요 지도들을 봐서 여러분 그냥 이거는 머리 식힐 때 보는 거예요. 마치 어디 여행 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다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깔끔하게. 특히 지도를 제시해서 여러분 이 지도에 자 특히 자 요서 지역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여기 다시 요동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자 요서 요동 간도 포함한 이 만주 지역에 어떤 역사가 있어서 특히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우리의 독립운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렸고. 자, 다시 여러분, 이쪽에 또, 자, 여기에, 자, 연해주에서는 우리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고, 또 하나, 산둥반도를 과거에 통일신라 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옆에 보시면, 여기는 각 시대,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의 수도. 그러면서 늘 지도를 볼 줄 아세요. 여기 지도를 표시해놔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자, 고구려 같은 경우, 처음에는, 자, 집안, 그리고 평양으로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도, 아, 집안이 어디야? 아, 여기였네. 평양은 여기였네. 계속 지도를 볼 줄 아셔야 되죠. 그리고 올해 시험이 이거였었잖아요. 바로 여기, 자, 발해. 발해는 수도권 바뀌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 발해, 아까 이게, 여기에 무슨, 자, 도나, 그 다음에, 자, 조금 볼까요? 여기에 지금, 자, 화령, 지금 중경, 동경, 상경에 어떤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목에 직관적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또 기타
자, 우리나라 전국에 자, 이제 중요한 자, 지도도 이렇게 여러분 사건들 나열해 드려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워서 여러분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유네스코와 관련돼서 꼭 나오는 집중 물어보는 내용들은 옆에다 따로 좀 해드렸습니다.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 관련 문제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인물. 사실 제가 지도나 인물은 팁이에요, 팁. 역사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자, 한번 문제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2021년 경찰은 안종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다시 2020년 지방직은 이상설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020년 지방직 9급은 이혜영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앞에 있는 시대사 강의에서 늘 언급하지만 또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 핵심만 정리해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 근대사에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역사 흐름이다. 계속 흐름을 그러면서 태영군 이 중에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자 쭉쭉 넘겨볼까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상설 나왔고 좀 전에 자 이혜영 나왔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지금 2021년 8월 15일 광복절날 자 우리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 홍범도 장군 자 봉오동 청산 전투와 관계돼서 또 엄청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 특히 여기 제가 밑줄 친 부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여기 이렇게 돌아보는 거 여러분 이렇게 슬쩍 보면서 현대사회까지 이렇게 보는 그래서 현대사회 여러분 장준하 선생까지 그리고 여기 최초의 여성 뭐 여성 여러분 자 이 비행사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장준하 선생은 우리가 기초의 문제죠. 경찰에서 그래서 거기까지 자 중요한 인물들 자 보시면 됩니다. 옆에 김구 선생도 계시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연결고리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시간을 많이 냈습니다. 보통 OT는 한 여러분 20분 정도인데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왜냐하면 교재 하나하나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들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책이 왜 이 사이즈였는지 아셨죠? 이게 왜 이 사이즈인지는 바로 특히 시대사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한 번에 한 도표 안에서 큰 흐름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자 5,000년 우리의 방대한 역사를 자 60페이지 즉 정확히 얘기하면 64페이지에 누렸습니다. 핵심 압축이론 한국사 연결고리 자 여기였고요. 자 이 책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부터는 여기 2022년 이 말을 빼고요. 여기에 전면 개정 6판 이 말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 이제 전면 개정 6판이 나왔고요. 여러분은 요 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하셔도 여러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강조하고 자 마지막 강의 안내해 드릴게요. 책은 이미 자 여러분 8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책이 나오자마자 곧장 강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책은 그냥 늘 여러분들 보거든요. 그래서 늘 그때 보시고, 자, 이제 1년에 제가 이거를 강의를 2번 하는데, 자, 1부는 시대사 총정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시대사 총정리는 언제 하냐면, 바로 10월에 합니다. 올 10월, 2021년 10월에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강의예요. 그래서, 이 시대사, 자, 10월에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듣고, 그리고 11월에 기출문제에 들어가기 그 앞에, 바로 자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이 시대사 특강이고요. 이때 보너스로 인물사 특강, 여러분 4강으로 해드려요. 그 다음에 테마사는 언제 하느냐? 여러분 또 계속 틈틈이 보세요. 약점 보완해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 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선생의 또 노하우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2021년에 합니다. 2021년 1월에는 여러분 문제풀이 본격 들어갈 때 시대사 다시 자 정리한 것 보시면서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사상사, 여러분 아까 불교 이런 것들은 그때 또 한번 쫙 정리해드리는 시간. 그러면서 이때 지역사를 하는 거죠. 가장 마지막 봐야 될 게 여러분 지역사입니다. 왜?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이 땅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 구석기 때 공주 석장이. 그 다음에 자 삼국시대 백제의 두 번째 수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려 때는 자 무신정비 때 공주에서 망이 망소에 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한 나중에 개화기에는 자, 동학농민운동이 마지막 전투가 공주 우금치 전투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대사를 보고 틈틈이 테마사 보고 마지막 파이널 때 여러분 다시 지역사를 한 번 더 툭 건드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합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단기 합격생들이 이렇게 빨리 여러분 합격했는지 그 노하우는 바로 연결고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연결고리만 보고 다녔지만 연결고리가 바로 5개월 안에 한국사를 일단 처음부터 큰 틀을 잡아주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뼈대 붙이고 살 붙이는 건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한국사 관계대 여러분 질문은 늘 네이버 선우빈 카페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의 알짜배기 무료 동영상은 자 유튜브에서 선우빈 채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자 연결고리 안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와 나의 연결고리였습니다.